리선실은 1990년대 남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던 전설적인 할머니 간첩 사건으로 유명하다. 북한에서 공개한 출생에 따르면 1916년 11월 4일생, 남한에서 등록한 호적에 따르면 1917년 2월 13일생으로 오늘날의 서귀포시인 남제주군에서 이재춘과 김경량 부부의 6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으며 원래 이름은 이화선이다. 가파도 가파소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이었던 1927년 중퇴했고 1930년 어머니와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을 하던 아버지 이재춘을 찾아갔으나 3년 만에 홀로 귀국해서 부산에서 살았다. 1937년 소학교 동창인 어부 김태종과 결혼했으며 1940년 남편과 함께 대마도로 이주했고 김태종은 잠수부로, 리선실은 삭바느질로 연명했다. 그러다가 대마도에서 8.15 광복을 맞이해 1947년 귀국해서 부산 영도로 돌아왔으나 김태종이 그녀를 버리고 다시 대마도로 밀항해서 딴살림을 차렸다. 이러한 가정적 불행에 더불어 고향 제주도에서 일어난 제주 4.3 사건의 영향으로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했고 북에서 파견된 공작원과 동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0년 4월 동거 중이던 공작원이 체포되면서 수배령이 떨어졌고 월북했다. 1995년 체포된 공작원 김동식은 리선실이 원래 236 밑에서 여성운동을 하다가 6.25 전쟁 중 태백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선전 공작원으로 서울에 내려와서 잠시 활동했고 전 남편 김태종의 소식을 잠시 알아봤다고 한다. 이후 다시 북으로 돌아가 금강학원에서 사상교육을 받았고 내각경공업위원회 과장, 황해도 여맹 간부, 평양시 여맹 부위원장 등 꽤 괜찮은 이력을 밟았다. 그런데 1963년 4월 김일성에게 직접 탄원서를 바치고 대남 공작전선에 투입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김일성이 695 정치대학에 보내주어 공작원으로 훈련을 시킨 후 1966년 8월 남한에 잠입시켰다. 특수공작선을 타고 서해안, 강화도, 서울, 부산에서 5년간 활동하다가 1971년 북으로 돌아갔다. 이후 1973년 4월 다시 침투해서 5개월간 서울과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1973년 9월 북으로 돌아갔다. 성공적인 두 차례의 임무로 연락부에서 유능한 공작원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1960년 4월 28일 북송된 전라북도 완주 출신 제1교포 신순여로 위장했다. 신순여에 대해서 철저히 학습한 리선실은 1974년 1월 공작선을 타고 일본 서해안으로 잠입해 고베에 살던 신순여의 이복 여동생에게 자신이 신순여라고 속이고 접근했다. 이 이복 여동생은 실제로 신순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리선실은 자신이 1965년 일본으로 밀항해서 오사카 입국관리국에 자수해 그녀의 주소를 알아냈다고 손쉽게 그녀를 속일 수 있었다. 덕분에 1974년 3월 4일 도쿄에 살던 신순여의 또 다른 먼 친척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정식 일본 거류민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받고 도쿄 입국관리국에 자수했다. 리선실은 자신이 이동춘이란 남자와 동거하는데 신경통으로 노동할 수 없는 이동춘을 자신이 부양해야 하니 특별 체류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당국은 조사 후에 신순여가 북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지적했지만 리선실은 북송된 신순여는 가짜고 자신이 진짜라는 거짓말로 일본 당국을 속였다. 북한에 물어봤자 확인도 안 해줄 테니 일본 측은 그냥 1975년 4월 22일 특별 체류 허가를 내주었다. 일본 정부를 속인 리선실은 이어 한국 공관에 국민 등록을 신청했고 제주도 출신의 제1교포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리선실은 영리하게도 가까운 오사카에 살던 신순여의 가까운 친척들이 북한 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먼 친척들을 이용했다. 그리고 국민으로 인정받았음에도 4년이 지난 1978년 5월이 되어 여권을 신청했으며 4년간 신순여 가족들과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완벽하게 속여 넘겼고 1977년 2월 외국인 등록갱신도 전혀 무리 없이 해냈다. 4년 후인 1978년 5월 리선실은 한국에 살던 신순여의 친언니 신양근을 만나러 가자고 신순여의 이복 여동생을 구슬려 모국 방문단의 일원으로 1978년 6월 4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당시 신양근은 전북 전주에서 살고 있었다. 리선실은 완벽한 연기력과 신순여에게서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친언니인 신양근조차도 속여 넘겼고 신양근도 3살 때 신순여가 도일하면서 헤어졌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
리선실은 신양근의 집에서 머물며 전주와 광주를 관광하고 세이코 손목시계와 카메라를 선물로 뿌리는 등 신양근 일가의 환심을 샀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한국 방문을 마친 리선실은 일주일 후 얌전히 일본으로 돌아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리선실은 일본으로 돌아가 신양근에게 고향에서 같이 살자고 구슬렸고 1978년 12월 24일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도 많은 선물을 뿌리고 고향 제주도 여행을 가는 등 유유자적했으며 한 달간 체류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1979년 4월 일본으로 일시 귀국한 리선실은 그간의 결과를 보고했고 상부는 그녀에게 남한 사회의 지하 조직망을 건설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1979년 7월 다시 일본에 잠입시켰다. 리선실은 9월 29일 다시 한국에 잠입해 영주 귀국을 하기 위해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서 공작금 1천만 엔을 주면서 신양근의 며느리를 속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의 아파트를 구입해 아지트로 삼았다. 신양근 일가를 완전히 기만한 리선실은 또 일본으로 돌아가는 등 평범한 교포 코스프레를 유지했으며 1980년 3월 30일 다시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고정 간첩으로 활동했다. 리선실은 신양근의 장남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손쉽게 발부받았으며 이후 이용 가치가 없어진 신양근 일가와의 연락을 서서히 끊어갔다. 1년간 조용히 서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정세와 서울 지리를 익힌 리선실은 1981년 11월부터 야권 성향의 교인, 노동운동가들을 포섭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벌였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을 양료로 들였으며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체포될 것을 염려했는지 고질적인 신경성 위험을 알아서 영등포의 한의원에서 통원하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때 고베에 있던 신순녀의 이복 여동생을 만난다거나 병치료를 구실로 4차례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공작 상황을 보고했다. 리선실은 1990년 9월 17일 북한으로 돌아가 다시는 남한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리선실의 공작은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한편 북에서는 리선실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는지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회 선출시켜 주었고 리선실은 간첩 중에서 정경희와 함께 최고위직에 이르렀다. 1982년 2월 7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을 시작으로 1998년 7월까지 사선 대의원을 지냈다. 1981년 국기훈장 제1급, 1982년 4월 김일성 칠순기념 김일성 훈장을 받았으며 조국 해방기념 메달, 1985년 국기훈장 제1급, 1986년 로력훈장, 1990년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 언론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김일성 훈장이다. 하지만 황장엽의 책에 따르면 정작 김일성은 리선실의 얼굴도 몰라서 김일성의 광복거리 현지 지도 때 한복 차림으로 나와있던 리선실이 절을 올리자 못 알아보고 저 여자가 누구냐고 주변에 물어봤다고 한다. 1991년 그때까지도 살아있던 리선실의 친모가 제1교포에게 리선실의 소식을 알아달라고 전했고 그 교포가 북한에 가서 안내원에게 이화선을 만날 수 없겠냐고 묻자 너무 높으신 분이라서 만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리선실은 1991년 1월 융이상과 김일성의 접견, 1992년 4월 김일성 8순 생일잔치, 1992년 9월 정권 수립 44주년 기념행사 등에 나타나면서 고위직임을 과시했고 1994년 7월 김일성 장의위원, 1995년 2월 오진우 장의위원을 지냈다. 다만 1995년 부여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체포된 북한 공작원 김동식은 정치국 후보위원인 것 자체는 사기 진작 차원이고 리선실의 힘은 별로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공작 방법이 너무 낡아 신세대 공작원을 교육할 수준도 못 되었다고 한다. 1998년 7월 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재선되면서 생존은 확인되었다. 이후 한동안 소식이 들려오지 않다가 2000년 8월 7일 사망해 애국 열사릉에 당 중앙위원회 부장 직함으로 안장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녀의 최후에 대해 말이 많은데 시마조 사건 때 남한보다 훨씬 못한 인민들의 삶에 대해 비판을 했다가 미움을 사서 최문덕에게 고문당해 처참하게 죽었고 최문덕이 역으로 숙청되면서 복권되어 안장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리선실이 죽은 것은 사실 1999년이고 2000년 8월 7일은 김정일이 리선실을 복권한 날짜라는 것이다. 하지만 체포된 공작원 김동식은 리선실이 이미 간암에 걸린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시마조 사건 때 수많은 구세력과 개혁 개방파 세력이 쓸려나가는 과정에서 그녀도 처형된 것으로 보고 있다. 30년을 외지에서 살며 조국과 혁명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남은 건 늙은 자신의 모습과 처형뿐이었다.